시장에도 좀 대두가 됐었던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5천만 원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발 움직임도 상당히 거세지면서 당 일각에서는 과세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었지만 결국에 회유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낮은 금액이었거든요. 200만 원대였나?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반발이 굉장히 커지자 유예하거나 폐지하지는 않고 5천만 원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서 우려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관한 국회 청원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3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아마 5만 명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5만 명 이상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청원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지금 이 사안에 관해서 많이 좀 뿔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가상자산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물린다라는 부분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지는 사실 저도 물음표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돼봐야 아는 거겠지만은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한 개를 올 초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는 다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볼게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SEC의 차기 의장 후보 명단에 스테빈스라는 후보가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인물들도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스테빈스라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리플 CEO는 스테빈스에 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SEC와 리플은 소송 중인데 그 힌맨 문서에 연루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스테빈스가 예전에 암호화폐 관련한 소송건에 관해서 승인을 굉장히 많이 해줬었대요. 그래서 그런 이력들을 봤을 때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절대 좋을 리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게리 겐슬러도 처음에 취임을 했었을 때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스탠스를 보니까 완전 우리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규제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스테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스테빈스가 될 것이다라는 확정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제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 39로 전일 대비해서도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해요. 이 시즌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코인과 비트코인 가격 간의 등락률을 비교를 하는 건데 이 시즌 지수가 높을수록 지금 시장에서 알트코인에 관한 수급이 좀 많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알트코인 랠리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지금 시장이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언제쯤 알트코인에 많은 이제 돈이 몰려서 알트코인 시즌이 오게 될지는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봐야 하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알트코인 시즌이 도래하진 않았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도 여러분들이 코인마켓캡 사이트에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뉴스는 이 비트코인 옵션 거래에 관한 겁니다. 간밤에 블랙록의 비트코인 옵션 거래 첫날이었는데 19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또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고요. 콜 옵션의 82% 비율로 베팅을 했다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시에이파트가 X를 통해서 거래를 시작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의 옵션 거래량이 19억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35.4만 건의 계약이 활성화됐고 이 중에 28.9만 건은 콜 옵션 그리고 나머지는 풋 옵션이고요. 비율은 4.4대 1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옵션 거래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경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표가 보이실 텐데요. 이 콜옵션은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베팅이고, 풋은 그 반대겠죠.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좀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콜 옵션 계약이 훨씬 많은 비율로 성사가 됐고, 또 유입액 자체도 19억 달러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옵션 상품에 관한 관심도도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그레이스케일에서도 거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역시도 비트코인 ETF에 관한 옵션 거래를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운용사들도 하나 둘 차례대로 옵션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 또한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ETF 현물에 관한 흥행성과 또 그만큼의 관심도까지는 못 가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이 뉴욕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란 자산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형태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자금이 또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가격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코인 관련한 뉴스들, 암호화폐 뉴스들 몇 가지 저랑 살펴보셨는데요.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잘 수용을 해서 앞으로 또 더 재미나고 더 의미 있는 그런 정보들 보이면은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마음으로 브리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